마인드 플레이어는 왜 지금 두 차원을 충돌시키려 했을까? 기묘한 이야기, 시즌 1부터 5까지 완벽 정리, 마인드 플레이어의 40년 계획 알려줌. 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심연이라 불리는 곳에서 고대부터 존재했던 그림자 존재가 있습니다. 검은 입자 형태로 존재해온 이 괴 생명체는 우리 차원과는 단절된 다른 차원에서 살아오다가 1943년 10월 28일에 벌어진 미 해군의 필라델피아 실험으로 USS 엘드리지호가 차원 이동을 해오면서 처음으로 인간과 접촉했는데요. 이때 그림자 존재가 승무원들을 공격했고 유일하게 브레너 선장만이 살아서 귀환했다는 내용이 시리즈에 숨겨진 배경 설정입니다. 이 일로 브레너 선장은 그림자 존재에게 감염되어 혈액형이 변이된 채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고,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과학자가 된 마틴 브레너 박사는 1950년대 초 네바다주 레이첼 인근 미 해군 군사기지에서 필라델피아 실험을 재현하기 위해 진행한 네바다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1953년에 네바다 연구팀은 심연과 이어진 차원이동 매개체였던 빛나는 돌을 확보했으나 브레너 선장의 주치의로 위장해 있었던 소련의 스파이가 이를 훔쳐 달아나게 되면서 결국 네바다 실험 또한 중단되게 됩니다. 한편 훔친 빛나는 돌을 가지고 네바다주 사막을 가로질러 도망가던 소련의 스파이는 버려진 광산의 수직갱도에 우연히 떨어져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러다 그곳에서 망원경을 들고 동굴 탐험놀이를 하고 있던 어린 헨리 크릴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낙상으로 패닉 상태였던 스파이는 당황하여 헨리를 향해 총을 쐈고, 그로 인해 한쪽 손바닥이 뚫린 헨리는 본능적으로 큰 돌을 집어들어 스파이의 머리를 내려친 뒤 죽어가는 스파이가 소중히 품고 있던 가방 속에서 빛나는 돌을 꺼내들었죠. 그 순간 빛나는 돌에서 튀어나온 그림자 존재의 입자가 상처난 헨리의 손바닥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그림자 존재는 물리적인 차원의 벽을 넘어 헨리와 정신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심연으로 정신 이동을 하게 된 헨리는 그림자 존재와 마주한 뒤 초능력을 갖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버려진 갱도에서 죽은 스파이를 발견한 브레너 박사와 미 해군 추적팀은 사라진 빛나는 돌 대신에 스파이의 시신 근처에서 심연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망원경을 발견했는데, 그곳엔 헨리 크릴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변 지역을 수색해 헨리 크릴과 그의 가족을 찾아낸 브레너 박사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헨리 또한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림자 존재에게 감염되어 혈액형이 변이됐다는 사실과, 하지만 헨리는 아버지와 달리 식물인간이 되지 않고 초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후 브레너 박사는 그런 헨리를 연구해 소련에 대항하는 초능력 병사를 육성하겠다는 MK울트라 프로젝트를 고안했고, 결국 이를 CIA의 제안에 지원 승인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1953년에 미국 인디애나주 호킨스의 국립연구소가 설립되고, 그곳의 책임자가 된 브레너 박사는 1959년 10월에 헨리 크릴의 가족이 호킨스로 이사 오도록 밑작업을 한 뒤 초능력을 사용해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을 하는 헨리를 크릴 부부가 자신의 연구소에 입원시키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는데요. 하지만 엄마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계획을 헨리가 초능력으로 먼저 알아채면서 배신감의 분노로 폭주한 헨리가 초능력으로 엄마와 여동생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브레너 박사는 호킨스 연구소로 헨리를 끌고 가 초능력 봉인용 소테리아 칩을 머릿속에 심은 뒤 그를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험체인 001로 만들어버렸죠. 그로부터 20년 동안 브레너 박사는 헨리 크릴의 변이된 혈액형에서 DNA를 추출해 1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인공수정으로 만들어낸 뒤 그 아이들의 초능력을 강화시키는 연구를 지속했고, 그러는 사이 성인이 된 헨리는 호킨스 연구소의 질서 요원으로 일하며 감금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11번째 실험체인 11에게 잠재되어 있던 강력한 초능력을 헨리가 먼저 알게 되면서 마침내 1979년 9월 어린 11을 속여 그녀의 초능력으로 소테리아 칩을 제거하게 만든 헨리는 되찾은 자신의 초능력으로 연구소의 다른 아이들과 직원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과 헨리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은 어린 11은 엄마에 대한 행복한 기억으로 잠재력을 폭발시켜 각성한 뒤 헨리와 초능력으로 맞서 싸웠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11의 초능력으로 심연과 이어진 차원의 문이 열리자 11은 헨리를 문 뒤로 추방한 뒤 닫아버렸고, 그렇게 심연으로 내팽개쳐진 헨리는 번개를 맞아 육신이 파괴된 후 베크나의 모습이 되어 심연의 지배자인 그림자 존재의 본체와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그림자 존재는 자신의 모습을 헨리가 원하는 거대 거미 형상으로 바꾸어 헨리가 그림자 존재를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뒤 헨리의 육신까지 자신과 완벽히 동기화시켜 그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림자 존재가 다른 차원까지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갖게 만드는 트리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편 헨리의 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브레너 박사는 헨리와 싸우느라 너무 큰 힘을 쓴 대가로 기억을 잃은 11을 대상으로 또다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며 MK울트라 프로젝트를 이어갔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983년에 소련 감시용 원격 투시 능력 실험에 11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브레너 박사는 11이 그림자 존재의 분신인 데모고르곤과 정신 접촉을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 여파로 두 차원을 잇는 웜홀, 즉 현실 차원과 심연을 잇는 뒤집힌 세계가 생성되었고 호킨스 연구소의 지하 연구실 벽면에는 뒤집힌 세계로 통하는 마더 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 1은 바로 이 1983년 마더 게이트 개방 직후의 이야기로 전개되는데요. 마더 게이트가 열리자 현실 차원으로 우선 정찰병 역할의 데모고르곤을 파견한 그림자 존재는 어린 헨리처럼 내성적이면서도 외톨이 성향을 지닌 호킨스의 소년 윌 바이어스를 발견하고 그를 납치해 자신의 입자를 몸 안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윌을 하이브 마인드와 연결했고 이를 통해 윌을 자신의 계획 실현을 위한 두 번째 그릇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한편 마더 게이트로 인해 호킨스 연구소 내부가 혼란해진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한 11은 우연히 마이크, 더스틴, 루카스를 만나 베프가 되었고 그 뒤 새 아이들이 실종된 친구 윌을 찾는 걸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러는 사이 브레너 박사와 정부 요원들은 호킨스 중학교까지 11을 추적해 거의 잡을 뻔했으나 그곳에 나타난 데모고르곤의 공격으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11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데모고르곤과 싸워 소멸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그 여파로 자신은 뒤집힌 세계로 튕겨지게 됩니다. 얼마 뒤 뒤집힌 세계에서 현실 차원과 이어진 틈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11은 그 틈을 뚫고 현실 차원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는 정부 요원들 때문에 마이크 일행과의 재회는 포기한 채 홀로 숲속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윌을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호킨스 경찰서장 짐 호퍼의 도움으로 11은 호퍼의 외딴 오두막에 숨어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로 남게 됩니다. 참고로 호킨스 중학교에서 작전 중 사망한 듯 보였던 브레너 박사는 실제로는 작전 실패에 책임을 지고 연구소장직에서 해임되어 호킨스를 떠난 상태였죠. 기묘한 이야기 시즌 2는 그로부터 1년 뒤인 1984년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이 시기 그림자 존재는 11으로 인해 현실 차원에서 데모고르곤을 이용한 물리적 공격엔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뒤 현실 차원을 자신의 차원, 즉 심연처럼 하이브 마인드가 가능하도록 차원의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테라포밍 계획을 세운 상태였는데요. 이를 위해 작년에 이미 자신의 입자를 몸속에 심어놓았던 윌 바이어스를 본격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한 그림자 존재는 그를 자신의 CCTV이자 스파이로 활용함과 동시에 무의식 상태의 윌이 초능력을 발휘하여 매일 밤 호킨스 지하에다 터널을 뚫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호킨스의 땅 밑에 거미줄처럼 엮인 거대한 지하 터널이 건설되자 그림자 존재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경망이자 촉수인 괴물 덩굴을 빠른 속도로 자라게 하였고 그렇게 성장을 끝낸 괴물 덩굴은 포자를 내뿜어 현실 차원을 뒤집힌 세계의 환경처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괴물 덩굴을 불에 태우거나 데모도그를 죽이면 윌도 같은 고통을 느끼자 윌의 친구들은 윌이 그림자 존재 및 그것의 아바타들과 하이브 마인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자 존재가 게임 던전 앤 드래곤 속 마인드 플레이어처럼 정신을 지배하고 집단 지성을 가지며 다른 차원을 침략해 정복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런 윌 덕분에 마인드 플레이어는 괴물 덩굴을 소각하려는 호킨스 연구소의 요원들을 함정으로 유인해 몰살시킬 수 있었고 마침내 테라포밍의 성공이 목전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어렵게 호킨스 연구소로 되돌아온 11이 초능력으로 마더 게이트를 닫아버리는 데 성공하자 심연과 현실 차원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마인드 플레이어와 하이브 마인드로 이어진 괴물 덩굴과 데모 도그들은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3는 다시 그로부터 1년 뒤인 1985년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사실 이 시기 소련 정부는 미국처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문을 연구 중이었고 그러다 이를 가능케 하는 열쇠 장치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1984년 6월에 이 장치를 사용하여 자국에서 실험을 진행했으나 단단한 차원의 벽 때문에 결국 처참한 실패를 맛본 상태였죠. 이를 계기로 물리적 공간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소련의 연구자들은 첩보 활동을 통해 미국 인디애나주의 호킨스 지역이 유독 약한 차원의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그곳에 비밀 연구기지를 건설해 차원 이동 실험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호킨스의 현직 시장을 매수해 호킨스 동부 지역에 거대한 땅을 매입한 소련 정부는 그 땅 지하에 비밀기지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지상에는 초대형 쇼핑몰인 스타코트 몰을 지어 비밀기지에서 사용하게 될 엄청난 전력량을 미국 정부가 의심하지 않도록 위장했습니다. 마침내 1985년 여름 스타코트몰의 개장과 동시에 비밀기지에 설치된 열쇠 장치가 약해진 호킨스의 차원 장벽을 찢고 뒤집힌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 여파는 뜻밖에도 1년 전 윌의 몸속에서 강제 추출된 뒤 호킨스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그림자 존재의 입자를 심연의 마인드 플레이어와 연결시켜 입자가 다시 호킨스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마인드 플레이어는 입자를 쥐떼와 호킨스 주민들에게 강제 삽입하여 그들의 육체를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스파이더 몬스터를 현실 차원에 탄생시켰고 이 괴물을 이용해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는 11의 초능력을 빼앗은 뒤 그녀를 제거하려 했는데요. 결국 호킨스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활약으로 소련의 음모와 비밀기지의 정체는 밝혀졌으나 스타코트몰에서 벌어진 스파이더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11은 괴물에게 다리를 물어뜯긴 뒤 초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윌의 어머니 조이스와 11의 양아버지 호퍼가 비밀기지의 열쇠 장치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면서 뒤집힌 세계와 연결된 문은 다시 닫혀버렸고 그로 인해 마인드 플레이어와 연결이 끊긴 스파이더 몬스터는 즉시 죽음을 맞게 되었죠. 기묘한 이야기 시즌4는 1년이 지난 1986년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이때 마인드 플레이어는 스파이더 몬스터 덕분에 차원의 문을 여는 11의 초능력을 일부 흡수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흡수한 건 아니었기에 차원의 장벽을 찢어 문을 만들기 위해선 부족한 11의 힘을 대체할 보조적인 에너지가 필요했었던 거죠. 이러한 이유로 마인드 플레이어는 현실 차원에서 4명의 희생자를 찾아 그들이 죽어갈 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마인드 플레이어는 헨리를 뒤집힌 세계의 크릴 저택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헨리는 11의 원격 투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신을 확장해 현실 차원에서 트라우마를 지닌 4명의 10대 청소년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마인드 플레이어는 그렇게 찾아낸 4명의 희생자를 정신적으로 연결해 각자에게 심리 고문용 환각을 보여준 뒤 그들의 신체를 고통스럽게 파괴해 죽는 순간 발생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차원의 장벽을 찢고 저주의 문이라 불리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려 했던 것이었죠. 결국 헨리, 즉 베크나는 크리시, 프레드, 그리고 패트릭을 차례로 살해하는 데 성공했고 마지막으로 맥스를 희생양 삼아 저주의 문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11은 상실한 초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구 ICBM 경납고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브레너 박사와 재회하는데요. 브레너 박사는 니나 프로젝트를 통해 뇌졸중 환자가 재활하듯 11의 손상된 신경 연결을 복구시켰고 11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 봉인해두었던 1979년 9월의 호킨스 연구소 학살 사건을 기억해낸 뒤 헨리와 연결된 트라우마를 극복함과 동시에 자신의 초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 호킨스의 연쇄살인 사건이 11 때문이라고 확신하던 미 육군 소속 잭 설리번 중령이 특수부대를 이끌고 ICBM 경납고 연구실을 습격해 들어오면서 11의 탈출을 돕던 브레너 박사는 군인들의 저격총에 사망하게 됩니다. 어렵게 호킨스로 돌아온 11은 정신투사로 헨리의 정신 속에 들어가 그를 제압한 뒤 죽었던 맥스를 식물인간 상태로 되살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발생된 맥스의 에너지로 인해 차원의 장벽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십자가 형태로 찢겨나갔고 그 결과 호킨스 중심가에는 뒤집힌 세계와 이어진 거대한 차원의 문, 즉 저주의 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5는 그로부터 다시 1년 뒤인 1987년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이때 마인드 플레이어는 현실 차원과 심연을 충돌시켜 하나의 차원으로 병합하는 방식만이 지난번 실패한 테라포밍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방법만이 현실 차원에서 자신의 본체가 온전한 힘을 발휘해 방해자인 11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론낸 상태였는데요.
이를 위해 마인드 플레이어는 28년 전 자신의 입자를 주입해 헨리를 초능력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호킨스에 살고 있는 12명의 선별된 아이들을 데모고르곤으로 납치해 심연으로 데려온 뒤 입자를 주입해 아이들을 자신의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버렸죠. 이후 헨리와 12명의 아이들을 초능력 배터리로 사용해 자신의 힘을 증폭시킨 마인드 플레이어는 그 힘으로 심연을 물리적으로 움직여 현실 차원과 충돌 직전의 상태로까지 이동시켰는데요. 하지만 11과 동료들의 활약으로 마인드 플레이어의 충돌 계획은 중단되었고 오히려 11과 동료들은 심연으로 넘어와 마인드 플레이어의 신체 내부까지 침투하여 헨리와의 연결을 끊어내고 마인드 플레이어의 본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지배에서 풀려났음에도 헨리는 마인드 플레이어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끝까지 저항했는데요. 그러자 윌은 하이브 마인드를 역이용하여 헨리의 초능력을 차단하였고 동시에 11은 초능력으로 헨리의 몸을 속박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조이스는 그런 헨리의 목을 도끼로 내려쳐 결국 참수당한 헨리는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11의 동료들은 현실 차원과 심연을 잇는 워물다리인 뒤집힌 세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폭파 작업을 계획대로 실행하여 현실 차원으로의 귀환과 동시에 호킨스에 존재하는 모든 차원의 문을 한 번에 영구적으로 닫아버리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11은 동료들 몰래 홀로 뒤집힌 세계에 남아버렸고 그곳에서 뒤집힌 세계와 함께 스스로 소멸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냉전에서 소련을 이기기 위해 미국 정부가 여전히 진행 중이던 MK울트라 프로젝트의 비인간적 생체 실험은 결국 11의 자기 희생으로 끊어지게 되었죠.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극장에 가지 않아도 극장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넷플릭스 최초의 블록버스터 드라마로서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와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과 기획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상징적인 작품이었는데요. 단순한 히트작을 뛰어넘어 2016년 첫 시즌 공개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넷플릭스의 성장이 정체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IP였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대단원은 2026년 1월 1일에 공개됐습니다.